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카카오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그 시간대 조던을 검색하시면 제 방송이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할 뉴스는 토트넘이 2020-21 시즌 이제 홈 유니폼을 출시했습니다. 나이키 부사장은 말하길 토트넘이 다음 시즌 홈 유니폼에서 이제 뭐 흥분되는 주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죄송해요. 코가 간지러가지고. 이 홈 유니폼은 전통적인 아이덴티티를 현대적으로 보여주는 반면 어웨이는 런던 스트리트웨어 어웨이가 런던 스트리트웨어의 스타일과 색상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내가 토트넘 어웨이를 아는데 아이씨 이게 홈 유니폼이고요. 네. 이 손흥민이 또 이제 메인 모델을 몇 개 또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또 찍었더라고요. 찍었어. 메인으로 찍었어. 이게 이제 다음 시즌 이제 토트넘이 홈에서 입을 유니폼이고. 이게 어웨이인데 이게 이 런던 특유의 그 스트리트웨어의 그 거기서 영감을 이게 런던 이런 느낌인가? 내가 어제 그 서울 그 이제 그 패션보다 더 여기가 런던 실망인데 내가 런던 그 패션의 중요 진짜 도시 아닌가? 런던, 파리, 밀라노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망이구만. 손흥민의 훈련소에서 자네 영감을 땄다고 하지. 자, 다음 소식은 이때는 이제 BBC 속보면은 그래도 이제 많이 이뤄진 건데 거의 이것도 네, 발표 직전이죠. 이 본머스 나단 아케에 대한 맨시티가 4천만 파운드 625억의 오퍼를 하면서 이 본머스가 이것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맨시티는 강등팀 본머스의 수비수 나단 아케에게 4천만 파운드를 제안했다고 하며 그는 2017년 본머스에 합류해가지고 121회 출전한 선수입니다. 계속적으로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애초에 또 BBC 속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됐네. 이제 정말 개인 합의만 끝나면 발표 나겠네. 라고 이제 나오는 네. 기사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내일 내지 내일 모레면 완전 오피셜도 네,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이 선수에 대한 가치는 각각의 이제 평가가 다를 테니까. 근데 저는 4천만 파운드나 이제 맨시티가 지를 줄 몰랐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스톤스가 나간다고 봐야죠. 네. 얘 오면은. 걔가 사실 스톤스 펩이 쓰지도 않고, 올 시즌 한 15경기 뛰긴 했는데, 그래도 얘 쓰겠죠. 쓸 거면. 아무튼, 이제, 나단 아케에 대한 또 속보가 나왔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분데스리가 뉘른베르크가 라이프치히 수석 코치였던 이 로베르트 클라우스를 감독으로 데려온다고 합니다. 라이프치 수석 코치로 있던 사람인데 이제 감독으로 가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중하위, 사실 뉘른베르크는 중하위권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하위권 분데스리가 팀인데 네. 나이가 35살이라고 합니다. 팀 내 이 감독보다 나이가 많은 선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젊은 감독이 또 한 명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 뉘른베르크 단장이 내가 알기로는 디터 해킹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해킹 지도화에 이제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켜봐야죠. 젊은 이 감독이 어떻게 할지. 다음 소식은 FC 서울의 최용수 감독이 자진 사퇴했다라는 이제 FC 서울 공식 홈페이지 오피셜이에요. 어제도 이거를 다루긴 했는데 어제는 이제 홈페이지에 공식 오피셜을 다룬 게 아니어서 네, 기사로 다룬 거였어서 오늘은 이제 오피셜을 다루는 건데 최용수 감독이 어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서울의 차기 감독 선임은 미정이고 최용수 감독의 K리그 공식 기록을 살펴보면 선수 시절에 K리그 때 148경기에서 54득점, 26개의 도움. 네. 그리고 K리그 성적이 별로 없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 6년 정도 J리그 갔잖아요. 그때 이제 제프 이치하라 가서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 어렸을 때 최용수 감독이 제프 이치하라 그 노란색 상의에 초록색 이제 바지를 입고 맨날 골 넣었어. 그래서 맨날 스포츠 9시 뉴스에 맨날 나왔어. J리그 최용수가 골 넣었다고 맨날 나와. 맨날 진짜 맨날 나오고 그 코에 그때는 이제 코에 밴드 같은 거 막 붙였거든요. 이제 요즘에도 하는 선수 간혹 있긴 한데 요즘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코에 밴드 붙이고 최용수가 맨날 그 골 넣고 좋아하는 거기서 좋아했던 그 얼굴이 생각나네요. 엄청 잘했어. 진짜 씨. 맨날 막 뉴스만 틀면 그때 막 저녁에 막 골 넣었다고 뉴스 나오고 골 넣었다고 뉴스 나오고 J리그에서. 네. 그래서 그때 기록이 이제 있으니까 거기에 있던 게 있어가지고 네. K리그 기록은 조금 적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감독으로의 성과는 122승, 66무, 69패 가 있다고 합니다. 주요 성과로는 2012년 K리그 우승. 네, 그때 이제 저기 있었죠. 그때 2012년도에 이제 인생은 실전이야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2013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그때 광저에게 졌죠. 그리고 2015년 때 FA컵 우승. 이 또 세 개의 우승을 두 개의 우승, 한 개의 준우승을 하신 분이에요. 네. 리그 우승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언제라도 아무튼 뭐 서울 감독 할 때 리그 우승이 있다라는 거. 맞아. 광저우랑 이무인대 원정 다득점. 그 2차전이 광저우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게 좀 아쉬웠죠. 2차전이 서울 홈이었으면 또 뭔가 좀 달랐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명장이지. 아니 자기만의 색깔이 있잖아. 그게 어제도 말했지만 그게 뭐 재미가 있는 축구건 없는 축구건 자기만의 색깔, 뭐 쓰리백이건 포백이건 수비 축구건 공격 축구건, 물론 그게 좀 더 공격 축구고 화끈한 그런 거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성과를 냈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었다라는 거는 좋은 거죠. 저는 색깔 있는 축구 좋아합니다. 그게 좀 뭐 재미없더라도 그 색깔이 뭐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축구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데, 그죠? 아무튼 좀 좋은 감독이 아쉽게 팀을 떠났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사람인데 툭툭 내뱉는 것 같아도, 사람이 툭툭 내뱉는 것 같아도 네, 그래도 정이 있고 좋았다고 이제 선수들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뭉쳐찬다에서 이제 최용수 감독을 봐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안정환이랑 섬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파일럿 프로그램이어가지고 2번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최용수랑 안정환이랑 가면 재밌을 겁니다. 네. 아, 그거만 봤으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다음 소식은 로이스가 부상으로 그 시즌 아웃 되었습니다. 내전근 힘줄에 염증 부상을 입었고 아직까지도 복귀 시기가 언제 될지 네, 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미정이 많이 보네요. 네. 천천히 얘기해. 내가 얘기하잖아. 다 얘기해줄게. 걱정하지 마. 로이스가 제가 며칠 전에 그 와이프랑 요트에서 이제 휴식을 즐기고 있는 그 사진을 봤는데 또 이제 갑자기 또 이제 부상 소식이 있었네. 아무튼 부상이 너무 많아. 몸 좀 관리해야지 이제. 좋은 선수인데 한때 막 로이스 레알 가네만에 막 그거 했던 얘기 막 레알 가네만에 어떻게 되네만에 그런데 이제 뭐 남았죠. 본인 자체가 로이스가 이제 도트문트를 너무 좋아하니까.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에서 보도하길 케파는 더 이상 첼시에서 뛰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첼시 팬들은 땡큐지 뭐. 첼시가 새로운 골키퍼를 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케파는 더 이상 첼시에서 뛰고 싶어하지 않으며 첼시는 이제 시즌 종료 때까지 FA컵 결승과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두 경기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물론 챔스는 결과에 따라서 더 이어질 수도 있지만 서도요. 남은 두 경기 모두 까바에로가 골문을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케파는 램파드를 더 이상 믿지 못하고 팀을 떠나고자 하며 케파는 다음 시즌 챔스 진출권을 두고 있는 중요한 경기였던 울버햄튼전에조차 선발로 뛰지 못하며 램파드의 계획에서 완전히 배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램파드는 케파가 리버풀전에서 5골을 먹히는 모습을 본 이후로 케파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고 현재 첼시의 새로운 골키퍼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선수로는 오블락, 닉 포프, 오나나, 딘 핸더슨 등이 있습니다. 영입하기 어려운 손으로 다 써놓은 것 같은데? 아니구나. 에이티 마드리드 오블락, 번니의 닉 포프, 아약스의 오나나, 맨유의 딘 핸더슨. 다 어렵지 뭐. 오나나야 뭐 돈 주면 되겠지만. 오블락, 아이고야. 아무튼 뭐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가 봐도 알겠네. 누가 올진 모르겠지만. 슈터겐은 너무 좀, 그러니까 사실 오블락도 말이 안 되는데 슈터겐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가져왔어요. 네. 슈터겐은 뉴스 거기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굳이 뭐 슈터겐이까지. 얘네도 다 안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사실 얘네도 다 안 될 것 같은데 뭐 슈터겐이까지. 바르셀로나 일하는 거 꼬라지 보면 또 슈터겐 그 말도 뭐 틀린 말 아니야. 그 말도 뭐 괜찮은 말이야. 걔네 뭐 돈 필요하다고 하니까. 만약에 슈터겐마저 만약에 정말 뭐 어떤 떠나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내가 보기에는 바르셀로나 팬들이 카탈루냐의 바르셀로나 팬들이 좀 약간 험악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사실 아르투로도 좀 아쉽지만 슈터겐 나가면 진짜 거기는 네. 작살 나는 거예요 진짜. 그 슈터겐이 정말 슈터겐이 있으니까 입이라 나는 거야 진짜. 거기 진짜 슈터겐이라도 있으니까 이해하는 거지. 거기 만약에 슈터겐 나가면 진짜 아이고야 뭐 꼭 말해야 되나요 뭐. 리카르도 로드리게스가 AC 밀란과 이적 협상을 시작한 듯합니다. 이 로드리게스 에이전트는 말디니를 만나서 이제 로드리게스가 이적할 수 있게끔 논의를 했다고 하며 이제 로드리게스가
네덜란드 아인토벤 임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는 밀란에 머물고 있는데, 칼초 메르카토에 따르면 에이전트인 지안루카 디 도메니코와 말디니의 만남이 있었고, 이제 이 로드리게스와 밀란은 1년 계약밖에 남지 않았고, 재계약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면 팀을 떠날 수 있을지, 뭐 방출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같습니다. 네. 로드리게스, 내가 기억하기로는 볼프스부르크에서 이제 밀란으로 이적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한때는 얘가 그 밀란에 제일 잘하는 애 중에 한 명이었는데, 뭐 또 플레이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엉키고 설키고 얘가 또 임대를 가게 되고 뭐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풀백들 찾는 팀들 좀 있긴 한데 얘가 뭐 근데 모르겠네. 얘가 다른 팀 갈 수 있을까? 얘가 좀 원하는 그런 유럽 클럽으로 갈 수 있을까? 그냥 가더라도 그냥 분데스리가 복귀 아닌가? 옛날처럼? 모르겠네. 테오가 또 있으니까 또 왼쪽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또 임대 보낸 거니까. 한때 진짜 나름 미들맨이었는데 네. 또 시간이 또 금방 지났어. 그것도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또 밀란 소식이 있어요. 네.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AC 밀란과 재계약이 근접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질라탄은 밀란에 최소한 1년 더 머물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며, 질라탄은 밀란에 합류한 이후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리그 재개 이후 팀이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가장 몸소 실천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질라탄이 밀란에 복귀한 이후 17경기를 뛰면서 9골, 5개의 도움을 올렸습니다. 17경기를 뛰면 9골, 5개의 도움. 리그는 다르지만 그리즈만은 한 시즌 동안 9골. 레프블리카의 보도에 따르면 이 랑닉이 밀란에 도착한다면, 그 도착을 미리 이미 했다면 질라탄이 아마 재계약을 안 했고 이 팀을 떠났을 수도 있지만, 이제 피올리의 2년 연임이 발표가 되긴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밀란 CEO인 이반 가지디스, 그리고 이제 밀란을 가지고 있는 엘리엇 펀드조차 밀란에는 질라탄이 있어야 된다. 이 양반이 나이를 먹긴 했지만 잘한다. 지금 좋지 않냐? 라고 해서 1년 더 계약을 연장할 것 같고요. 연봉은 56억 정도, 60억 언저리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년 계약을 하더라도 플러스 1년을 넣을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질라탄이 40살까지 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옵션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현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그 생각이 들었어. 뜬금없이. 제가 메시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저 메시 광팬이고 메시 그 가족도 좋아하고 메시 모든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그 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축구 팬들이. 야, 우리가 언제 다시 메날도 보겠냐? 응? 언제 메날도 뭐 우리가 또 볼 수 있을까? 그런 스타일 선수들 하지만 갑자기 순간 질라탄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라탄도 저런 스타일의 선수를 또 볼 수 있을까? 저런 실력, 그리고 저런 약간 뭐랄까 성격, 지랄맞은 성격, 그리고 가끔씩 되게 꼬로만 약간 인터뷰. 네. 근데 그걸 뒤집어 엎는 박력 있는 약간 모습들 있잖아요. 질라탄만이 늘 넣을 수 있는 약간 막 정말 아크로바틱한 골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막 이상한 거 하는 거. 근데 그게 또 엄청 멋있게, 그리고 넣고 나서 그 약간 그 허세 약간 있는 그런 느낌. 하지만 그게 또 어울리는. 또 이런 사람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순간 들었어요. 순간. 한 1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제가 이제 누가 이제 축구 커뮤니티에 야 EBS에서 질라탄 그 이제
다큐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1년 전인가 질라탄 다큐를 EBS를 정말 정말 몇십 년 만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봤는데 재밌더라고. 그 질라탄 다큐도 그 아마 어디서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질라탄 다큐가 보니까 그 질라탄이 스웨덴에서 뛸 때부터 그걸 찍었더라고. 그래서 스웨덴 뛸 때, 그 다음에 네덜란드 리그 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막 미도랑 싸우고, 막 미도가 가위 던지고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막 진짜, 그게 졸라 재밌었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엄청 재밌게 봤어요. 질라탄 학교를 제가 EBS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뜬금없이 EBS에서 한다 해가지고, 네, EBS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때, 시청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아약스 시절 얘기 나와서 되게 재밌었는데 아약스 시절 때 재밌는 얘기 많더라고. 그 같이 이제 막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트넘에 뛰었던 미도가 그때 같이 이제 아약스에 있었는데 뭐 그때 둘이 막 치고 받고 싸우고 막 뭐 던지고 싸우고 막 하면서도 막 또 이제 그리고 그때 당시 뭐 지금이야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지만 그때 당시 여자친구도 막 다큐 나와. 여자친구랑 이제 자기 집에 가는 것도 나오고 막 아주 개방적이었어. 아무튼 질라탄의 어렸을 때도 그때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문구가 있는데 질라탄이 스웨덴에 뛸 때 거기서 이제 다큐 찍고 있는데 그 동료랑 그런 얘기예요. 너 어제 세리아 봤어? 했는데 이제 아니 나 프리미어리그 봤는다? 아니 그 질라탄이 프리미어리그 뭐라 했냐면 프리미어리그? 그 쓰레기를 왜 봐? 나 그 얘기했어요 진짜. 아무튼 그때도 이제 그때는 뭐 사실 뭐 그때 뭐 세리아가 워낙에 또 개쩔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세리아를 또 이제 봤던 친구와 이야기를 또 하면서 네. EPL을 또 아주 재미없는 리그라고. 질라탄이 EPL에서 뛰었어? 질라탄이 쓰레기 리그에서 뛰었다고? 프리미어 리그로 쓰레기로 간 건데? 질라탄 맞아. 맨유 있었지. 맨유는 가끔씩 내가 이 선수가 뛰었나? 라고 하는 그 선수가 몇 명 있어요. 잘 봐요. 질라탄, 팔카오, 그 다음에 디마리아 막 이런 애들. 그 애들 보면은 얘네들 뛰었었나? EPL에서? 언제? 그 맨유 이름. 맞네. 그 뭐 슈바시타가 이런 애들. 그렇지. 아니 그 골키퍼 걔도 있잖아. 맨유에서 왔던 애. 그런 애들 걔막 맨유 뛰었잖아요. 언제? 맨유. 맞네. 근데 뛰었네. 이렇게 생각이 그것도 질렀다는 거래나. 발데스도 맨유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얘네가 여기 있었나 하는. 하지만 말해주면 맞네 라고 이제 생각이 나죠. 진짜 처음에 생각 안 났어 진짜. 리버풀은 야쿱 오진스키와 첫 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야쿱 오진스키는 리버풀과 첫 프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7살의 폴란드 골키퍼 야쿱 오진스키는 레기아 바르샤바에서 지난 여름 리버풀로 이적했고 이적과 동시에 미국에서의 1군 여름 프리시즌 때 합류를 했었습니다. 폴란드 유소년 국가대표인 이 선수는 볼 배급도 괜찮고 네, 준수하다고 합니다. 네. 일단 또 두대기 옛날에 있었잖아요. 폴란드 골키퍼로. 폴란드 골키퍼들이 은근히 유럽에 괜찮게 많이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걔 누구야? 지금 웨스트햄 있는데도 그 선수 골키퍼 폴란드 골키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두덱도 그렇고, 저기 유벤투스, 제춘이, 은근히 폴란드 애들이 잘 가 있어.
제춘이하고 파병스키도 이제 옛날에 내 기억이 맞으면 우리나라가 폴란드랑 이제 한국에서 경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골키퍼에 제춘이하고 파병스키 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누구 쓸까 했는데 누구 썼지 그때? 제춘이 썼겠지? 두닥 좀 전에 얘기했잖아. 왜 그래요? 안 들었어요? 그렇군. 아무튼 이 리버풀 어린 선수 쿠시차 맨유에 있었던 또 맨유인가요? 그렇군요. 아무튼 맞네. 얘네 정말 잘 나가나 봐. 그치 그때 레반도프스키도 있었지. 박지성? 갑자기? 지성 파크? 자, 인디펜던트의 델라니가 말하길 제이든 산초는 맨유 이적에 가까워졌다고 알렸습니다. 이 도르트문트가 맨유의 초기 이적료에 동의하면서 산초의 맨유 이적이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리버풀과 레알의 장기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래? 산초에 대해서 리버풀과 레알이 뭐 장기적인 관심이 있었어?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맨유 이외 구단들은 산초에게 관심이 없으며 인디펜던트는 협상이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모든 대화가 중개자들에게 맡겨져 있지만 도르트문트는 초기 이적료 6천만 파운드 총액까지 합친다면 1억 파운드 이상 오를 수도 있는 이 제안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총액은 뭐 옵션 덕지덕지 붙이고 막 이런 거를 다 붙인 걸 말해서 만약에 이것까지 다 받는다, 모든 조건이 다 어우러진다라고 했을 때는 1억 파운드면은 1,500억인 거죠. 네. 1,500이 넘어요. 네. 훈련 복귀일이 이제 8월 10일인데 그 전까지 선수단 그대로를 유지하길 원하는 상황에서 도르트문트는 산초를 팔 의향이 있고 이 딜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이 사가를 원하지 않는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듯 합니다. 네. 맨유 돈 많지. 그래도 맨유가 돈이 많아도 1억 파운드, 물론 옵션을 넣으면 1억 파운드인 거니까. 네. 1억 파운드를 모조리 다 꼬라박겠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얘 잘하긴 잘하더라, 진짜. 아니 이게 딱 그 잘하는 애들 많은 애들 중 안에서도 티가 확 나. 잘하는 게 씨. 진짜 이제 그거는 이제 잘한다라고 이제 표현하기 좀 어렵고 이 쩌는 거지. 그 쩌는 애들이 많은 유럽 안에서도 그리고 그 챔피언스 리그 안에서도 이제 티가 나니까 잘하는 게. 그러니까 저 돈 주는 거겠지 사실. 그게 아니면은 저 돈 왜 주겠어요. 미치지 않은 이상. 아무튼 그냥 티가 맨시티 입장에서는 너무 사실 맨시티 입장에서는 얘를 뭐 기회를 주고 싶어도 너무 앞에 애들이 잘하니까 자네들 많으니까 걔네 써야 되니까 걔네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맨시티는 너무 배가 아플 것 같아. 티는 안 내도 얼마나 아플까. 얘 정말 차라리 임대를 보내서 근데 얘는 이적을 하고 싶어 했으니까. 너무 아까울 것 같아. 내가 맨시티면은 진짜 요즘 이제 뭐 꼬바 때문에 수익도 많이 줄어드는데 진짜 얼마나 근데 진짜 잘하더라. 이게 잘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막 빠르고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센스도 더럽게 좋아 진짜. 시야도 더럽게 그 어린 나이에 축구하면서 센스를 그냥 타고났어. 저런 애들은 뭐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게 다 타고난 거지. 더럽게 잘하더라. 다음 소식으로 갈게요. 다음 소식은 삐를로죠. 삐를로 소식인데 뭐냐면 뭐 써있지만 삐를로가 유벤투스 언더 23세 팀 감독으로 갔어요. 네. 오늘부터 삐를로가 이제 언더 23세 팀 감독으로 되었고 2015년 여름에 삐를로가 유벤투스와 작별했고 그는 이제 이탈리아 리그 우승 4개, 컵대회 하나, 슈퍼컵 2개,
우승을 하고 이제 유벤투스 떠났고, 뭐 이제 이 경험과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유벤투스 언더 23세 팀 선수들을 잘 가르치겠죠. 비를로가 언더 23세 팀 선수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또 몇 년 후면은 유벤투스 감독의 피를로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뭐 피를로가 잘한다면요. 네. 이 선수는 브라가에서 이제 뛰고 있는 파울리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 얘기를 왜 가져왔냐면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거 그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뭐 이 선수가 이제 울버햄튼과 링크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맨유가 라울 히메네즈를 데려갈 것 같다. 영입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울버햄튼은 이 선수를 이제 라울 히메네즈가 떠나면 대체 자원으로 쓰려고 한다라고 해요. 이제 브라가의 27살 스트라이커 파울리뉴고 이적료가 3천만 유로 425억 정도가 될 것 같으며 이 또 이적에 그 울버햄튼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조르제 멘데스가 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르제 멘데스 사단의 선수인가 봐요. 네. 아무튼 이 선수는 맨유로 이적할 라울 히메네즈 대체자로 누누 감독, 울버햄튼 감독이 원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 브라가에서 48경기 뛰면서 그 25골을 기록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라울 히메네즈 뭐 맨유 얘기 나오면서 얘 얘기도 나오대. 그리고 얘는 이제 라울이 맨유 가고 얘가 울버햄튼. 근데 얘도 조르제 멘데스 사단의 선수다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럼 가나? 멘데스 사단이라고 하니까 또 진짜 뭐 얘도 가나? 그 아니면 맨유가 공격수 이제 원한다고 하는데 이걸로 중국에 보내면서 그냥 라울 히메네즈 사나? 뭐 또 이제 뭐 라울 히메네즈 뉴스는 또 뒤에 있으니까 뭐 그때 얘기하도록 하죠. 네. 음. 21세기 페널티킥 성공률의 1위는 누군가? 영국 기브미 스포츠는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높은 PK 성공률을 자랑하는 선수들의 이름을 가져왔고요. PK를 30회 이상 찬 선수들만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 이후로 PK 성공률 순위를 보겠습니다. 52위가 메시 117번 차서 91번의 성공. 그리고 저 싸가지 없는 놈이 1위는 아니에요. 호날두는 28위 150번 차서 126번 성공이고요. 30번 이상 찬 선수들로만 이제 순위를 매겼다고 하는데 5위가 발로텔리. 그러니까 호날두가 그러니까 메시가 52위인데 77.8%, 호날두가 84%고 5위가 발로텔리인데 43번 차서 38번 성공, 88.4%의 성공률. 그 다음에 호도니 형이 50번 차서 45번 성공, 90%. 3위가 히바우드 형 41번 차서 37번 성공 90.2%. 2위가 현재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마크 노블, 웨스트햄의 주장이죠. 42번 차서 38번 성공. 오우, 많이 넣네. 42번 차 38번이면 엄청 잘 차네 진짜. 2위 할만하네. 90.2%. 아니 90.5%. 1위가 현역이에요. 이 선수도. 미넨의 레반도프스키 56번 차서 51번 성공. 성공률은 91.1% 해서 이제 21세기 이후는 레반도프스키가 뭐 전현직 21세기에서 전현직 다 해서 1위라고 합니다. 네. 메시가 110
17번 차서 91번 성공했고, 호날두가 150번 차서 126번 성공. 네. 순위가 둘 다 좀 안 좋아요. 네. 디 마르지오는 인터밀란이 은돔벨레에 대해서 토트넘과 첫 번째 접촉을 하였다라고 알렸습니다. 은돔벨레는 인터밀란의 미드필더 포지션에 타겟이 있었다라고 하며 두 클럽 간 첫 번째 접촉이 시작됐고, 인터밀란은 선수 교환을 포함한 딜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리뉴가 좋아하는 부조로비치, 페리시치, 네. 이런 선수, 그러니까 이런 선수를 좋아했던 건 무리뉴가 맨유에 있을 때도, 네. 이 부조로비치, 페리시치, 뭐 또 원했던 선수라고 하고요. 맨유에 있을 때도. 또 아니면 이제 은돔벨레 가지고 슈크리니아르가 또 이제 타겟이 될 수도 있는데, 뭐 만약에 슈크리니아르가 만약 정말 타겟이 된다면 무리뉴가 진짜로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는 소식이에요. 네. 김신욱은 PK 결승골을 넣으면서 상하이 선화가 선전을 3대2로 잡고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상하이 선화는 중국 다렌에서 열렸던 슈퍼리그 그룹 A 2라운드에서 김신욱의 PK 결승골로 힘입어 선전에 3대2로 승리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1라운드에서 광저우 에버그란데에게 0대2로 패배했던 상하이 선화가 시즌 첫 승을 챙겼고, 선전이 후반 8분 마리의 만회골로 추격을 하자 최강희 감독이 후반 10분에 김신욱과 모레노를 동시 투입하면서 변화를 꾀했고, 후반 중반 송주훈이 선전에 송주훈이 PK를 내주면서 김신욱이 키커로 나섰고 골을 넣어서 결승골이 되었습니다. 네. 이거 내가 이 뉴스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중국에서 열린 슈퍼리그 그룹 A?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저 궁금해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몰랐는데 이 중국 리그가 지금 원래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분명히 지금 중국 리그가 그룹 A, 그룹 B 이렇게 나눠서 열려요. 그래서 이제 상하이에도 두 팀 있잖아요. 그 상하이 선화가 있고 상하이 상강이 있단 말이에요. 상하이 선화 이 김신웅의 팀은 그룹 A에 있고 상하이 상강은 그룹 B에 있어. 그리고 이게 몰라 이번만 나눠져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찾아보니까 그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나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각 리그 그 그룹 A, B로 나눠진 게 8개 팀씩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봤는데 8개 팀씩 이제 나눠가지고 리그 치르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뭐 이제 뭐 또 거기 그룹에서 이제 뭐 된 저기가 또 나중에 따로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겠죠. 지들끼리 알아서. 네. 아무튼 중국 리그 현재는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듯합니다. 네. 독일 빌트에서 전하길 우파 메카노가 팀과 2023년까지 재계약에 합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우파 메카노는 2021년 만료되는 계약을 2년 늘려가지고 2023년까지 재계약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하며, 새로운 계약에는 5천만 유로 707억의 방출 조항도 삽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협상 끝에 우파 메카노는 라이프치히의 단장, 그 다음에 나겔스만 감독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에 확신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에 잘츠부르크에서 라이프치히로 이적했는데 그때 이적료가 1,000만 유로, 지금은 바이아웃이 5천만 유로. 많이 발전했죠. 또 선수 자체가 또 발전했으니까 금액도 올라가야지. 아무튼 우파메카노가 이제 기존 계약이 2년 더 연장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로익 페린이 은퇴했습니다. 그 생트티엔에서 23년간 뛰었던 원클럽맨이었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그 컵대 결승에서 은바페 담근, 은바페 발 씹어버린 쓰레기 새끼죠. 네, 진짜 은퇴할 만한 뭐 나이 그리고 그런 연륜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태클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본인이 더 스스로가 알 텐데 정말 개 쓰레기 새끼였습니다. 그 태클을 보면은 정말 나이를 헛으로 먹었고 같은 축구 선수로서의 뭐랄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클이 아니었죠. 이 새끼는 안 돼요. 네. 발이 씹혔다니까 완전 빨려가지고 원 클럽맨이고 나발이고 그냥 도르트문트는 2020-21 시즌 서드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네. 온라인 샵과 팬샵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안 가져와도 되는 뉴스긴 한데 또 도르트문트 팬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유니폼을 좋아하실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서드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풀럼이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상대는 이제 브렌트포드가 되었고요. 어제 또 엊그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풀럼이 홈에서 치러진 카디프와의 승격 플레이오프 준결승에서 2차전을 치렀고 홈에서 2대1로 졌어요. 근데 원정에서 홈에서 2대1로 졌는데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기고 와가지고 결국에는 합계 스코어가 3대2로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웸블리 가가지고 단판으로 브렌트포드하고 한 판 딱 붙고 거기 이기면 승격이야. 지면 다시 잔류고 정말 최악이야. 그 정말 FM 할 때도 그때 그거 하면 좀 최악인데 너무 떨려가지고. 하지만 이제 8월 5일날 새벽 3시 45분에 아마 이때 중계 이런 거 중계되면 좋은데 진짜 이거 진짜 완전 핵집을 수 있는데 진짜 이거 진짜 딱 한 판 걸고 진짜 딱 하는 거거든요. 나 이거 진짜 SBS라도 이거 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진짜 거짓말하고. 너무 보고 싶다. 이 진짜 근데 이게 관중 없지. 이런 거 이거 관중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풀럼이 홈에서 2대1로 졌지만 원정에서 2대0으로 이제 이기고 와서 정말 다행이죠. 근데 브렌트포드가 리그에서 2번 만났을 때는 2번 다 이겼더라고. 뭐 물론 뭐 단판 경기니까 그 2번 다 이겼어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상대 전적은 브렌트포드가 올 시즌은 다 이겼다라는 거. 네. 얼마나 떨릴까. 관중이 없어도 진짜. 그리고 TV로 보는 그 팀 팬들도 얼마나 떨릴까. 풀럼도 당연히 다시 올라가고 싶겠고. 또 브렌트포드는 올라가면 팀 역사상 처음인 일이라고 하니까 뭐 73년만? 뭐 그렇다던데. 그러니까 근데 진짜 재밌을 텐데. 옛날에는 불과 한 4년 전만 해도 인터넷으로 화질 안 좋게 해도 그런 거 보는 거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TV에서 안 해주면은 못 보겠어. 내가 그래서 스포티비 5를 안 하는 거야. 스포티비가 진짜 이래저래 그래도 채널이 많으니까 유료로라도 이제 뭐 어떻게든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포티비가 만약에 인터넷으로 보면은 전 경기 다 봐. 라리가도 EPL도 인터넷 물론 그 중계가 해설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없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마음만 먹으면 보려고만 하면 다 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뭐 소프캐스트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보는 거 진짜 막 러시아로 보는 거 옛날에는 그거 감안하면서도 볼 수가 없으니까 봤는데 지금은 무조건 TV에서 안 하면 안 봐. 결과로 보지 뭐.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안 끊기면 또 개 느려. 그래서 라이브 스코어 같은 거 보고 계신 분들이 스포 다 해. TV가 짱이야. 위성으로 보는 게 씨. 그죠? 저는 약간 좀 고화질 아니더라도 정말 스포는 진짜 안 되거든요. 난 스포 딱 당하는 순간 모든 게 다 약간 딱 그 반맛 떨어지는 그 느낌이에요. 축구가 바로 그 언제 골 터질까 막 그 느낌을 보는데 골 이렇게 막 해버리면은 아니면 누가 그 글로 골 넣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맛이 그냥 확 떨어져. 근데 또 안 볼 수도 없어 커뮤니티를. 손이 가. 자꾸 궁금하니까 손이 가. 그러다 보니까 스포 당하고. 그래서 무조건 TV다. TV가 짱이다. 그래서 제가 또 중계하잖아요 인터넷에서. 네. 인터넷에서 중계할 때 저 스포 당하면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골드립은 농담으로라도 하면 블랙거려요. 차라리 뭐 결, 골 이런 거 막 잘못 친 사람도 있어. 보면은 나 알아. 그 사람이 이거 골드립 할 사람 아닌 거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 다 똑같이 해줘야지. 자기도 치다가 그래서 나한테 말해줘. 바로 풀치지 마요. 죄송합니다. 드립 치려고 했던 건데 잘못 눌렀어요. 미안해요. 그럼 또 풀어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이제 안 하시길 바라는 거죠. 아니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스포는 괜찮아. 솔직히 그 아파트 스포는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리그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보는 게.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위주로 보다 보니까 그런 스포야.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해는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 월드컵 결승전, 뭐 올림픽 결승전에 한국 안 나온 경기에서 스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가만히 있잖아. 어차피 상관없어. 대한민국 경기 뭐 근데 이제 리그 경기 때 정말 라이트하게 보는데 편하게 짱나게. 아무튼 일본의 유망주죠. 쿠보가 말하길 소심한 선수는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로 임대를 갔었던 쿠보가 크게 성장했고 한 시즌 동안 4골 4개 도움을 뽑아냈습니다. 쿠보는 이제 본인의 주가를 확실히 올려놓았고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어렸을 땐 아침 8시부터 축구를 시작해 어두워지면 끝났다. 한 번도 피곤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그게 내 인생이었고 내 열정이었다. 이어 쿠보는 축구를 더 잘하고 싶었다. 경기장에선 절대 소심해지면 안 된다. 소심한 선수는 성장할 수가 없다. 그라운드 위에서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얘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본 애들하고 마인드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쿠보도 정말 어렸을 때에 이제 스페인을 갔기 때문에요. 그리고 스페인어를 카탈루냐어도 엄청 유창하게 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한다고 하니까 언어 소통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리그 적응하는데 그리고 이 라리가 스타일 본인이 뭐 그런 축구를 바르셀로나에 배웠으니까 네. 또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또 잘하는 거겠죠. 아직 진짜 한창이고 뭐 이 선수가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지 얼마나 더 큰 클럽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레알에서 뛸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지. 일단은 뭐 또 다시 재임대 갈 것 같으니까 다른 팀으로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세비야, 아약스, 뭐 AC 밀란 이런 팀들 나오고 있는데 아니 임대로라도 그런 팀들이 원한다라는 건 자체가 그죠? 좀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팀에서 이제 더 높은 경험을 쌓으면 뭐 우리나라에게 뭐 위협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차피 이제 아시아에 같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월드컵 경쟁을 또 나가야 되는 경쟁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쿠보 활약을 또 보게 될 것 같긴 한데 여튼간에 난 이 선수 좀 열심히 하고
일반적인 뭐랄까 그 일본 스타일하고 좀 다른 면도 있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강인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이제 뭐 플레이 스타일도 다르고 결도 좀 다른 유형의 스타일이라, 네. 뭐 쿠보가 이강인의 자리를 막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럴 일도 없을 것 같고 각자 서로가 잘하면 되지. 잘하면 되지 뭐. 아무튼 올 시즌 많이 뛰는 거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네. 많이 뛰네. 잘하네. 열심히 뛰네. 팔에 오케이 캐시백이야 뭐야 저거. 잠깐 생각나네요. 저 팀에 기성용이 잠깐 있었지. 저 팀에 기성용 7분 뛰었지. 기성용 라리가 데뷔했지. 씨.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또 더 봤을 수도 있는데 아쉽네. 물론 저는 기성용 이제 한국에 온 거에 대해서 아주 네, 기분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라리가에서 어떨까라는 이제 모습도 보고 싶었는데 뭐 이제 끝났지 뭐. 3년 계획했으니까 서울가 뭐 끝났다 해도 한국에서 잘하면 되지. 이청용 같이 그죠? 다음 소식은 멕시코 클럽인 클럽 아메리카 팀이 이 세르히오 디아즈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클럽 아메리카와 레알 마드리드는 이 디아스 임대에 합의했으며 2020년 말까지 12월 31일까지 임대인데 구매 옵션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전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미안합니다. 모르겠더라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봐도 내가 레알에서 얘를 봤나? 이게 누구지? 이게 뭐지? 했는데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고요. 결론은 모르겠다. 죄송하다. 아무튼 뭐 레알에서 클럽 아메리카로 임대를 갔다. 구매 옵션이 있는 이번 시즌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이번 시즌 말까지 아니라 올해 말까지. 12월 31일까지 임대라고 합니다. 네. 잠깐만. 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나 검색을 좀 해봐야겠네. 혼다 요즘 어디서 뛰지? 혼다가 멕시코에 뛰다가 호주에 뛰다가 어디서 뛰어요 요즘에? 아니 이거 나 이거 키보드가 또 안 먹니? 환장하겠네 진짜. 진짜. 혼다 팀이 없구나. 그럼 무직이면은 수원 오면 안 되나? 도전 같은 해보면 안 되나? 브라질 얘 보타보고도 뛰었구나. 언제 브라질 리그도 갔었어? 근데 어디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팀이 없는데? 모르겠네. 씨. 갖고 싶다. 혼다 갖고 싶다. 익스프레스 뉴스에서는 맨유가 라울 히메네즈 계약 체결에 임박했다라고 또 알렸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맨유는 울버햄튼의 라울 히메네즈와의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포르투갈 쪽 보도에 따르면 울버햄튼이 브라가에 아까 말했던 파울리뉴 선수와 계약을 맺는데 동의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었어요. 솔샤르는 올여름 새로운 공격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모든 골의 부담을 마샬과 이갈로에게 이제 돌아갔었는데, 또 레시포드하고 그린우드가 간간히 또 골을 넣어 주었었지만 맨유가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도전을 하려거든 월드 클래스 공격수가 필요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포르투갈 ITK가 라울 히메네즈가 내년 솔샤르 밑에서 아마 챔피언스 리그를 뛸 수도 있다. 이 보도는 조르제 멘데스가 울버햄튼에게 파울리뉴와 계약하는 것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제 뉴스가 퍼지게 되면서 또 이게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맨유가 오늘 약간 굵직하게 산초 얘기, 라울 히메네즈 얘기 이렇게 또 나오네요. 오늘 불금에 유튜브가 열받게 하네. 카카오분들은 오늘 아주 이 뭐랄까
참여도가 좋은데 유튜브 채팅 참여도가 그지 발사기야 지금. 뭐해? 아, 또 열받네. 나 또 킹받네 또 갑자기. 유튜브 평소에 나 고마움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잘 찾아와줘가지고 내가 요즘에 감사하다 정말 진심으로 말하고 있고 지금도 감사하긴 한데 채팅 참여도가 오늘 왜 이렇게 그지 발사기지? 한손으로 치킨 먹고 있나? 치킨 먹고 있어가지고 지금 카카오는 지금 활동량이 장난 아니야. 강태급이야 지금. 나 지금 저 표정이라고 진짜. 유튜브 열받네. 유튜브 맨날 얘기하면 뭐 우린 좀 늦어요. 뭐 이러고 막 그랬는데 그런 말도 안 하네 이제. 킹 받는다 씨. 치킨 먹어요? 어디 거 먹어? 그런 거 먹으면 좀 사진 보내달라니까. 나 치킨 먹고 싶어. 아 먹을 수 있어. 이제 쿠폰 보내줘. 근데 이제 금요일날 쿠폰 쓰면 안 좋아하더라고. 교촌은 우리 동네 교촌은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치킨은 페리카나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가끔 이제 교촌 이런 거 말고 후라이드 먹고 싶을 때 페리카나, 멕시칸 이런 거 땡길 때 있어. 그때 그 후라이드 처음에 이제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오잖아요. 그 요즘은 어떤 스타일이 내가 요즘은 페리카나 그런 거 안 먹어서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엄마가 시켜주면 꼬무줄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종이 박스에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그거 딱 급하게 열면은 닭다리가 이제 맨 위에 있고 나 씨. 엄마가 국그릇에 거기다 무 담아가지고 이제 가져오시면은 너무 먹고 싶어 갑자기. 가지고 왜 생각했지? 근데 엄마 그 국그릇에 그 무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져오시면은 앉아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소주 짠하고 이제 소주 가져오시고 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이제 하나 드시면 닭다리 하나 드시면 이제 엄마 또 하나 집으시고 엄마는 보통 날개 드셨어 항상. 나는 그 뻑뻑살 소낭반님이 치킨무 킬러 조던홍이라 했는데 저는 진짜 거짓말하고 진짜 농담 많이 말하는데 저 치킨무 졸라 좋아해. 그렇다 해서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치킨무 국물 마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치킨무를 좋아해. 그래서 왜 좋아하냐면 치킨 한번 뜯고 이 무로 입가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콜라 안 먹고 국물을 안 마셔. 그래서 치킨무를 그러니까 치킨 시키면 치킨무를 기본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3개를 더 시키거나 2개를 더 시켜요. 그럼 거기서 물어봐요. 기본 하나 나가는데요? 이렇게 하면 네. 2개 더 주세요. 그럼 1,000원 추가되잖아요. 500원씩이니까. 아니 1,500원 추가되거든. 그럼 항상 물어봐. 그럼 4개를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 이제 4개나 3개. 그래서 이제 보통은 4개를 다 못 먹어요. 3개 정도 먹는데 일단은 2개를 저도 이제 국그릇에 국물 다 빼고 무만 넣는 거지. 그래서 이제 치킨 한번 먹고 무 한번 먹고 그렇게 먹어요. 음료수 이제 먹으면 배부르니까. 근데 갑자기 나 페리카나 그런 치킨 너무 먹고 싶어졌다. 멕시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씨. 나 양념 안 좋아해. 꼭 지금 드실 거면은 후라이드만 드세요. 후라이드만. 나 후라이드만 먹어. 나 양념치킨은 내가 먹는 법이 있는데 사실 뭐 나만의 먹는 법은 아니고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끔 이제 아빠가 양념 한 마리, 후라이드 한 마리 이렇게 거하게 사올 때 있단 말이야. 보통은 반반 시키잖아요. 한 집도. 우리 집도 그랬어. 좀 부족해도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아빠가 그 술 드시고 사오는 거야. 사오면은 이제 깨워가지고 치킨 먹고 자 이렇게 하면은 먹고 자고 나고 자고 그 다음에 주말일 거 아니야. 아빠 금요일날 기분 좋으니까. 그럼 집에 아무도 없어. 그 집에 이제 물 마시거나 밥 먹으려고 열었는데 치킨이 있는 거야. 양념치킨 식은 거 미쳐버려. 진짜 졸라 맛있거든. 진짜 맛있거든요. 그럼 집에 아무도 없어. 집에 아무도 없고 그 엄마도 나갔고 아빠도 나갔고 동생도 없고 집에 나 늦잠 잤는데 냉장고 문 열었는데 그 통닭 저기 종이랑 양념치킨 그 식은 거. 근데 먹고 싶잖아요. 근데 꼭 그럴 때마다 콜라가 있어 항상. 콜라 다 안 먹어가지고
콜라랑 콜라 한 입에. 근데 그 양념치킨도 처음만 맞나? 처음만. 좀 몇 번 먹으면 맛없어. 처음에 그거 딱 양념치킨 딱 한 번 먹을 때 오, 양념 맛 이거 느껴지면은 그 뒤로는 별로야 난. 하지만 그 첫 맛이 맛있는 거지. 왜 김치찌개도 가끔씩 전날 끓이고 다음날에 차가운 김치찌개가 더 맛있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왜 거기 나오잖아. 삼시세끼 때도 누른밥에 거기다 김치찌개 차가운 거 막 먹고 가끔 그러거든요. 갑자기 생각났어. 미안해요. 나 후라이드 아니 그 종이가 페리카나 그 캐릭터가 갑자기 생각났어. 그 집 동네 근처에 그 치킨집 느낌이 있거든. 스머프 치킨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동키 치킨 이런 거. 그 집 동네 느낌 나는 치킨집이 가끔 땡길 때가 있거든요. 이제 메이저 말고. 갑자기 생각났어. 미안합니다. 불금이라 생각났나 봐요. 아우 씨. 왜 생각났지? 아우 씨. 아무튼 뭐 메뉴 소식이었고 카이아베르츠 요즘에 매일같이 카이아베르츠 얘기하는데 네. 이 뭔 얘기냐면 하베르츠 이적료를 깎아주지 않을 레버쿠젠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깎아주지 않겠다. 왜 가족들과 같이 사는데 집에 가족이 없으면 기분이 좋을까? 저도 제가 아까 가족 그 얘기했을 때 학생 때 어렸을 때 얘긴데요. 저도 일찌감치 집을 이제 나와서 이제 혼자 살잖아요. 뭐 독립한 거지 사실. 근데 너무 외로워요. 지금 그때 생각하시기에는 좀 약간 집에 아무도 없으면 이제 좀 약간 해방감 들 수도 있고 설레는 기분이 들 수 있는데 나중에 타지 가서 살거나 혼자 살 때 느낄 겁니다. 외로워. 외롭다고. 연예인들 나 혼자 산다 같은데 봐봐요. 돈 많은 연예인들이 가족 바로 옆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는 사는데 엄마가 바로 옆동에 살고 막 그러잖아.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한데 엄마 자주 볼 수 있고 가족 자주 볼 수 있고 그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 응?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지금이야 약간 좀 약간 귀찮고 막 잔소리하는 것 같아도 그 잔소리가 그립다는 거 아니에요. 잔소리는 언제 들어도 안 좋아. 근데 그냥 뭔가 마음이 외로워. 왜 외롭냐? 물론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안 외롭겠지. 근데 그 엄마가 챙겨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밥 먹고 가. 뭐 했어? 해야지.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되게 따뜻하게 느껴져. 아무튼 됐고 잘 합시다. 나도 오늘 오랜만에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약간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아버지가 잘 챙겨 먹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잘해드리자 생각했어요. 네. 아까 우리 방에 시청자분 중에 제주도로 휴가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 나도 성공해서 이 짓거리로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열심히 해서 뭐 어떻게 성공이 되면 부모님 모시고 저도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입에 갈치 한번 넣어드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지금 제일 목표로 삼고 있어요. 결혼을 하는 게 가장 효도겠지만 저는 그거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생에는 글른 것 같고요. 네. 뭐랄까 좀 부모님에게 좋은 거 드리고 맛있는 거 드리고 같이 가고 네. 그거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미우새 보니까 불 꺼진 집 혼자 들어가는 게 너무 싫다고. 그치. 근데 난 다행이야. 왜냐면은 K리그도 한 6시 7시 하기 때문에 불 꺼지기 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불을 꺼놓고 나가지 않습니다. 잠깐 운동만 다녀오기 때문에 불을 켜놓고 한 뭐 2-3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을 켜놓고 하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불이 꺼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이 밀려와요. 저는 외동이라 결혼 안 하면 대가 끊긴다 하시면 되지. 조금 뭐 길어질 수 있겠지만
하베르츠 얘기하자. 하베르츠가 이제 런던에 가는 것은 오랫동안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첼시가 이 하베르츠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레버쿠젠은 하베르츠 이적료로 1억 유로를 고소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요즘에 핫한 산초 역시도 1억 유로를 고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제 하베르츠 입장에서는 빨리 첼시로 가고 싶겠지만 레버쿠젠은 하베르츠가 유로파리그에서 뛸 것으로, 그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아니라 이번 유로파리그 8월달에 당장, 내일이면 8월달인데 그럼 내일 유로파리그 그런 느낌이지. 다음 달에 있을 유로파리그에 이제 하베르츠를 이제 쓸 것 같아요. 뭐 레버쿠젠도 어쩔 수 없지, 잘 이제 경기 치르고 싶은데 그럼 얘가 필요하지. 얘 잘하니까. 그래서 뭐 첼시가 빨리 데려가고 싶으면은 빨리 돈을 내야 되고 그런 거죠. 뭐, 그죠? 다음 소식은 맨시티의 존 스톤스 영입전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웨스트햄.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웨스트햄은 맨시티의 중앙수비수 이 존 스톤스 영입전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 국대 출신인 스톤스가 맨시티를 떠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제 뭐 웨스트햄이 가장 이 영입전에서도 앞서 있고, 맨시티가 이제 아까 알려드렸다시피 나다나케를 본머스에서 데려오는 게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나다나케가 오면은 스톤스가 이제 자리가 없죠. 어차피 올 시즌 16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했으며, 맨시티에서도 이 후보로 전락했는데 뭐 후보여도 잘 안 나오잖아요. 네. 맨시티와 계약 기간이 2년 남아 있는 조 스톤스가 그 계약 기간을 이제 다 하고 이행하고 나갈 것 같지는 않고 웨스트햄이 데려갈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이제 뭐 웨스트햄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근데 웨스트햄도 항상 영입한 애들 그 라인업이 물론 뭐 걔네들이 막 뭐 정말 169급 애들 영입할 수 있겠어요. 사실 뭐 챔스도 못 나가는데. 근데 이해는 되는데 그 정말 돈은 돈대로 쓰는 것 같은데 영 성적이 참 진짜 이상하단 말이야. 그게 뭐 누구 탓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러네. 계속 그래가지고 뭐 감독이 바뀌든 안 바뀌든 뭐 항상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는데 진짜 아스톤 빌라나 이런 애들은 진짜. 와우! 죄송합니다. 코가 간지러워가지고 제가 코털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방송 끝나고, 네. 코털 정리 좀 하겠습니다. 코가 간질간질하네. 뭐야? 손흥민이 나와서 반갑긴 한데, 왜 이게 나왔을까? 잠깐만요, 여러분. 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네. 고쳤어! 그 오늘자 골닷컴 기사에 그 아스날 넘버2 골키퍼죠. 이 마르티네즈 인터뷰가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 감동적인 부분이 문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만 발췌해 왔어요. 2010년 아스날 유스팀으로 합류할 당시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르티네즈는 자신의 아버지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스날의 넘버원 골키퍼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심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골키퍼는 경기 출전이 부족하다. 경기와 훈련은 다르다. 라고 말하긴 하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제대로 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코로나 때문에 리그가 중단되었을 때 아내는 나한테 말했다. 왜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하느냐? 당신 왜 그렇게 지금 훈련을 많이 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이 마르티네즈가 대답한 게, 나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준비하는 거다. 라고 또 말을 한 것이래요. 네. 졸라 멋있지 않아요? 이 레노라는 골키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리그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자신에게 언젠가 갑자기
기회가 왔을 때 변명하고 싶지 않다. 나한테 기회가 올 수가 있다. 그 기회는 갑작스럽게 올 수 있는 거. 물론 이번 지금 뭐 레노가 이제 부상이잖아요. 그 마르티네즈 부상 맞나? 레노 부상으로 나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기회가 갑자기 올 때도 풀친 왔는데 풀친이 이거 아까 내가 나 이분 아는 분인데 이런 사진에 풀친 좀 제가 약간 이런 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제 음식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뭐 휴가 다녀오신 분의 사진, 유학 다녀오신 분의 이제 사진, 아니면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면서 이제 음식 사진. 근데 그래서 아까 그 풀칠을 제가 열어놨는데 이게 왔네. 나 이런 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사실. 저분은 아예 장난친 건데 몰라 뭐냐 이해합니다. 네. 네, 약간 저런 거에 웃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네. 뻘쭘했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어떤 이제 그 저기를 하는지 알아요. 얘기한 건지 보여준 건지. 자, 다음 소식은 다 알고 있는 선수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선수. 누굽니까? 덴벨레. 덴벨레 소식인데 덴벨레가 또 통증이 왔어. 통증이 또 왔어. 그래서 챔스 출전이 안 될 것 같대요. 아직 챔스 남았잖아요. 네, 나폴리하고의 경기도 남았고 그 경기 이후에도 이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데 또 통증이 와서 또 엔트리도 못 들어가나 봐. 이변이 없다면 우스망 덴벨레는 이번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챔스 일정에 맞춰 1군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이번 주 훈련을 통해 아직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음이 알려졌고, 덴벨레는 화요일 훈련 세션에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며 그는 햄스트링 통증을 느꼈고 훈련을 마친 상황에서 수요일날 훈련에서도 동일한 증상이 또 나와서 오히려 이제 좀 훈련을 약하게 했다고 해요. 덴벨레는 아직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을 떨쳐내지 못한 것 같으며 지난 3월달에 수술을 받았는데 복귀하더라도 한 6개월 걸릴 것 같다 해가지고 지금쯤이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도 덴벨레 몸 상태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바르셀로나는 이번 여름에 덴벨레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아프다고 하면 누가 사냐 이거. 아니 이거 아프다고 하면 누가 사. 안 사지. 다음 시즌 레알 유니폼이라고 해요. 홈. 네. 흰색과 핑크의 조화. 어웨이는 그냥 핑크의 조화. 네. 여성 팬분들이 좀 많이 사시지 않을까? 벤제마가 입었을 때 홈. 벤제마 입었을 때 어웨이. 약간 내복 같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쁜 핑크야 그래도. 그래도 이 정도면 이쁜 핑크다. 아자르 등번호로 한다면 저런 마킹 이쁘죠? 폰트도 이쁘고. 저기 10만원이 뭐야. 마킹 다 하고 패치 붙이면 13만원 그냥 넘어가지. 진짜 리 없어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조하파타 옷 유니폼 이쁘네요. 진짜 없어님 쿠키 10개 우리 후원 계십니다. 10개 감사합니다. 이쁘죠?
홈 어웨이 폰트 라고 하고요. 다음 시즌 바르셀로나 어웨이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또 여성팀하고 저기 메인 스폰이 다르네. 하긴 그럴 수 있지. 검정색.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리지만 제 패션에 일관성 있게 들어가는 컬러가 블랙입니다. 네. 열심히 방송해서 무조건 살 겁니다. 메시 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사실 막 그 100 정도 마음에 드는 거 아니고 한 90 정도인데 이 정도도 괜찮아. 이 정도도 괜찮아. 깔끔해. 일단은. 그리고 내가 항상 말하지만 검은색 유니폼은 본전 뽑을 수 있어요. 폰트만 그 안 떨어져 나가면, 마킹만 떨어져 나가면 김씨는 다시 보내면 돼. 그래가지고 검은색은 정말 오랫동안 입을 수 있어. 입으려 마음만 먹으면. 저는 이제 다음 시즌 메시 거는 한번 구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깔끔해. 자, 다음 소식은 토트넘이 은돈벨레를 지키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토트넘은 바르셀로나와 인터밀란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은돈벨레를 지키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토트넘 고위층은 은돈벨레가 이 리그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며 그는 새로운 나라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었다라고 합니다. 레비는 특히 이 은돈벨레에 대한 믿음이 강하며 은돈벨레에게 시간을 줄 것이고, 하지만 나중에 이적 시장에서의 상황이 좀 변할 수도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은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사우스햄튼에서 호이비에르 영입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도 첫 시즌은 별로였음. 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뭐 언어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아주 조금이라도 좀 더 해소가 되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돈벨레는요,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교체를 나와서 후반에 나와서 수비 가담도 졸라 못하고 졸라 안 하고 할 마음도 없고, 근데 그게 적응이랑 필요한 거야? 수비 가담하고 좀 열심히 뛰는 게 적응이랑 필요한 거야? 그런 게 막 언어 문제가 불편해서 막 그거 수비 가담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열심히 뛰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안 했다니까. 그런 선수가 잘할까? 프레드는 열심히 뛰었어요. 프레드가 못했을 때도 프레드는 열심히 뛰었다고. 못했지. 근데 열심히 뛰면서 못한 스타일이었고, 얘는 열심히도 안 뛰어. 심지어 못하는데. 근데 그게 적응이 되고 언어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고 가족이 뭐 잉글랜드 와가지고 뭐 같이 있으면 그게 나아지나? 모르겠어요.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잘 모르겠다. 아무튼 뭐 레비가 얘에 대한 뭐 기대감, 그 다음에 믿음이 있나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맨유도 그렇고 레비도 그렇고, 맨유 우드워드 얘기하는 거예요. 우드워드가 맨날 뭐 누구 막 베일 데리고 싶네 만에 막 뭐 축구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막 축구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이럴 때마다 축구는 감독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이 정말 이 피치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이 관계자들은 그 자기의 할 일에 대해서나 더 신경 쓰는 게 맞다. 그런 사람들이 축구에 뭐 관련돼서 막 얘기하고 선수 뽑는데 막 자기 뭐랄까 의중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은돈벨레 뭐 일단은 뭐 레비는 뭐 좀 기다려볼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기다려보면 되죠. 뭐 일단 첫 번째 시즌은 맞으니까 한번 봐야죠. 네. 다음 시즌 어떻게 할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소식인데요. 네. 이승우가 2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면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승우가 오늘 새벽에 끝난 프리시즌 바슬란트 베베런과 친선전에 선발 출장해가지고 3대1로 앞선 후반 30분 쐐기포를 기록했다고 하며 3대0으로 앞서던 신트트라이더는 후반 6분 PK를 범해 3대1로 추격을 당했으나 이승우의 득점으로 승리를 굳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이승우는 2골을 터뜨린 일본의 이토 다스야와 함께 공격을 이끌며 팀의 4대1 승리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승우 선수의 또 오랜만에 소식이었고요. 한국 선수 소식이었고요. 저번에는 막 뭐 시즌 들어가기 전에 막 통나무 치고 막 그런 거 막 하는 거 뭐 나오더니 올 시즌은 그런 거 없네. 이거는 그냥 이제 폴란드 리그의 레기아 바르샤바 감독인 같은데 보시면 이재성 얘기가 나와요. 레기아 이 폴란드 팀이 한국인 이재성을 노린다. 홀슈타인키를 뛰고 있는 폴란드 이적 시장에 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레기아 바르샤바는 폴란드 1위 팀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한국말로 써있네. 이 레기아가 그 레비 전 소속팀일 거예요. 아니 전이 아니지. 레반도프스키 이제 전전팀이지. 폴란드에서 뛰었을 때. 명문. 아무튼 뭐 이재성이 간단한 게 아니라 그냥 이재성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됐길래 이 펜코에서도 번역해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재성 소식 궁금해하는데 이런 얘기라도 있구나라고 이제 그냥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재성이 저길 가진 않겠죠. 네. 그냥 언급이 되었다. 황 선수 또 오늘 기사 또 몇 개 언급이 되는 게 있으면 좋으니까. 시작도 손흥민으로 시작했고. 다음 시즌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어웨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항상 색감이 이뻐. 색감이 그냥 깔끔해. 현다이 파레 현다이 좀 깔끔한 게 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매력인 것 같은데 그래도 바르셀로나 어웨이가 훨씬 더 이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에픽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유튜브도 고맙고요. 유튜브 오늘 정말 불순하구나. 아까도 그 얘기했는데 한 명이 안 치네. 와, 유튜브 채팅 치면은 여자친구를 헤어져요? 여자친구 있을 리가 없겠지. 카카오는 있는데. 카카오는 아까 여자친구랑 밥 먹어 사진도 올라왔다고. 그렇게 채팅 안 하니까 말이 없으니까 싫어하지 사람들이.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일 리 없어 님이 100개 차! 받습니다. 오늘도 뉴스 하느라 고생하신 녹화에 들어가는 나중에 영상으로 이 다시 녹화에 볼게요. 남는 진짜 일 없어님의 후원 100개 쿠키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뉴스 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볼게요. 또 영상을 다시 봐주는 저런 감수성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질럽서님. 다시 한번 국기 100개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녹화를 여기서 일단은 마치도록 할게요. 뉴스를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